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을 이제 읽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은 이상민 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하고 이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이엔그룹 하더님이 이제 의견 주신 부분, 그 PKB6698님 의견 같이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이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때 그 영상 2부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했다가 개인적인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2부 영상을 못 찍어서 혹시 이제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하루에 한 편만 올리는 거를 이제 일단 기본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제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2부 영상도 올리고요. 만약에 어제처럼 아니면 그냥 제가 진짜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하기 싫다거나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냥 하루에 한 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이 채널 4분의 1 보이시면 이 채널 4분의 1 이 초록색 이 추세 라인 채널 4분의 1 라인을 일단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단 내려오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9,590달러, 뭐 9,580달러, 현재 이제 9,767달러고요. 한 9,580달러 정도까지 어제 조정을 받고 이 채널 4분의 1 라인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의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살짝 이 채널 4분의 1 라인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보시는 이 초록색 추세 라인 맞고 다시 재차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21 이평선 맞고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떨어져서 여기 지금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삼각 수렴의 이제 꼭지점이 어디냐면 보시면 이제 7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일이 남았는데, 이제 그럼 이 3일 안에 뭐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꼭 그 마지막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비트코인은 저는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은 20주평선까지는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 안으로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20주평선까지 조정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20주평선이 올라오는 자리가 한 8,300불, 8,5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삼각 수렴하고 있는 이 라인에서 돌파해서 이제 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맞고 다시 조정 목표치인 8,300에서 8,500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그 닉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의견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8,500불을 찍고 가든, 지금 이제 제가 그 이상민님 의견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8,500불을 찍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8,500불 다시 13,900불을 넘어가든, 어찌 됐든 앞으로 정해진 어떤 시간만 보낸다라고 하면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낸 뒤에는 다시 전고점 13,000 직전 고점인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다시 다음 목표치인 17,000달러를 향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앉아서 세력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단기 비트 경로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8월 3일 오후 1시경이면 채널을 돌파한 후에 15,000불 근방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후 알트장이 천천히 시작이 될 듯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의견을 주었어요. 세 가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첫 번째 검정선은 채널 하단부를 찍고 저항선 부근에 상승 쐐기형을 만들면서 알트 시동을 걸고 상승 쐐기 이탈 후에 타겟 도착부터 알트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민님이 올려주신 첫 번째 거를 볼게요. 예, 첫 번째 건데 일단 이 하락 채널 안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락 채널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 검정색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의견 주신 게 검정색처럼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검정색처럼 진행됐을 때 채널 하단부를 맞고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채널 하단부가 지금 지난 저점 9,050달러보다는 9,050달러보다는 깨지 않았어요. 9,050달러보다 약간 위에서 채널 하단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돼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 쇠경을 만들어주고 돌파해서 하락 채널을 돌파 넘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뭐죠? 아까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상승 쇠경 이탈 후에 타겟 도착부터 알트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검정선 의견이고 두 번째 이제 주황선은 채널 하단부를 살짝 이탈한 후에 지지선에서 맞고 반등해서 채널 상단으로 바로 이제 돌격. 그 다음에 상단에서 다시 추세 하단으로 회귀하는 척 속임수 패턴을 주다가 채널 상단 이탈 후 타겟 도달한다. 이렇게 의견 써주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황선은 일단은 채널 하단을 깨고 내려갑니다. 깨고 내려갔다가 이 서포트 라인, 이 지금 지지 라인이 20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8,300에서 좀 더 넓게 잡으신 것 같아요. 8,300부터 7,600 정도까지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8,300에서 한 8,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좀 넓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서 채널 상단부까지 일단 다이렉트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 맞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돌파한다. 그리고 돌파돼서 타겟 목표치 15,000달러까지 가고 그때부터 알트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이게 주황색 의견이고 세 번째 이제 보라색이 채널 하단부 한 번 더 찍고 채널 중반에서 두 개의 역회된 숄더 목선 사이에서 해당되는 데서 잠깐 횡보하면서 길을 모으고 타겟에 도달한다. 그래서 차트 왼쪽에 있는 A는 기대, 오른쪽 A 상방 이탈 시 기대와 동일한 길이다. 아마 이걸 써주신 것 같아요. 이 A를 이제 써주신 것 같고 이건 동일한 길이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라색은 일단은 여기서 반등하는 것 같다가 채널 하단부까지 올라와주고 상승해서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이상민 님이 이렇게 단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든 아니면 살짝 조정을 주고 올라가든 아니면 조정을 지지 라인까지 20주평선까지 조정을 주고 올라가든 어찌됐든 만약에 20주평선까지 눌러주게 되면 이때는 급반등 패턴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채널 안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이 목표치인 15,000달러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 1차 목표치까지 거의 뭐 비슷한 기간에 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검정색, 뭐 주황색, 이 보라색 이것도 이 새 어떤 형태 자체가 그 올라가는 목표치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민님 이제 의견 주신 부분 이렇게 받고 그럼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금 채널 4분의 1 지점과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라인에서 현재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이 삼각 수렴의 이제 꼭 지점은 7월 28일이어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라고 보는데 3일 남았으니까요. 방향성을 어떤 방향을 보일 거냐?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 검정색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지금 이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삼각수렴에서 이제 위로 돌파가 되겠죠. 돌파돼서 상승 쇠경 만들어주고 목표치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주황색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깨고 내려와서 8,300달러를 찍어주고 다시 급반등 해주는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라색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은 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반등해서 횡보해주고 넘어가주는 뭐 이런 패턴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아래로 깨고 내려오든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거를 이제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아래로 만약에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그때는 이제 20주평선 올라오고 있는 20주평선의 각도가 꺾이기 때문에 지금 이 20주평선의 각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서 8,300달러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좀 더 보내주고 갈 수도 있다. 어차피 20주선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먼저 이 삼각수렴에서 위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13,900달러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총 차트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지금 이제 만났고 어제 이 만나기 직전에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시총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좀 긴 도지 형태로 양봉으로 일단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양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총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총이 대신 이제 시총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도 아까 삼각수렴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시총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또한 여기서 아래로, 아까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8,300달러까지 조정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 삼각수렴에서 저는 이제 위로 넘어가는, 그래서 주황색이 아니라 오히려 검정색이라든가,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에서 검정색이라든가, 검정색 아니면 이 보라색, 이 주황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총 차트를 다시 돌아서 보면요, 시총 차트 움직임은 제가 지금 지난번에 2017년도 이제 3월달과 시총 차트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제가 이 51 이평선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전에 이 시총 차트도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했는데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때와 이제 다른 점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21과 51이 이격이 좀 벌어져 있었으니까 그 데드크로스 나기 전이어서 약간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질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면서 오히려 시총 차트도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가 이렇게 데드크로스 날 때 올려줘서 오히려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총 차트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볼 건데,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볼 때 지금 이제 이행그룹 하더님이 의견 주신 부분하고 같이 볼게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채널 전체 채널에서 채널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고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이 20주와 주봉 차트거든요. 20주와 50주가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50주 평선 맞고 일단 이렇게 주봉 마감이 양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난주 양봉 마감한 이후에 50주 평선 지지받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하면 이제 20주 평선 돌파시켜서 완전히 다시 채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위치가 지금 얼마나 그럼 싼 위치인가, 그 부분을 이해는 그룹 하더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거랑 같이 이제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이해는 그룹 하더님이 본인 차트 의견은 아니고, 이해는 그룹 하더님도 이제 차트 의견 많이 주시는데, 이해는 그룹 하더님이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좋은 분석글이 있어서 공유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PKB6698이라는 이 닉네임을, 아이디를 쓰시는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H채널 구독자분이시기도 하대요. 그래서 일단 이 PKB6698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허락을 받고 올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PKB6698님이 올려주신 이 차트를 보면, 일단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이거 검정색은 이제 시총 차트고요. 검정색은 시총 차트고, 밑에 있는 이 노란색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알트코인 시총 차트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시총 움직임이 언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는지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총 차트가, 이 검정색 시총 차트가 피보나치로 0.382가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이 빨간색 라인이요, 이때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눌러주고 돌파될 때 그때 이 파란색 알트코인이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트 시즌이 이때 있었는데, 이때 이제 날짜가 보니까 2015년도 연말입니다. 2015년도 연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올라갔던, 언제 올라갔냐면, 이때가 이제 2016년도 연말, 2017년도 초,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총에서 한번 고점 맞고 눌러주고 돌파될 때, 이때 됐다. 그래서 이 지금 별로 표시한, 두 번의 알트 시즌이라고 이제 표시된 이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번 타이밍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비교해서 이제 보시라고 체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와 이제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위치는, 2015년 연말과 이제 비슷한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이제 알트 시총 차트로 돌아가서, 2015년도 연말이 어디냐라고 하면, 2015년도 연말이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총 차트를 보면, 시총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시총 차트 위치는 2017년도 이제 3월과 비슷한데, 지금 알트코인들 위치는 2017년도 3월보다 훨씬 그 이전과 비슷하다. 오히려 이제 3월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 이미 4분의 1 중반에 이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연말, 오히려 2016년도 연말은 이렇게 채널 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 연말이거나 아니면 2015년도 연말인데, 아까 이제 그 전체 시총 차트 그 피보나치 0.382 위치로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2015년도 12월과 같은 위치가 지금 이 위치가 이때랑 비슷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채널상으로 비교해봐도, 물론 그 방금 전에 이제 PKB6698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채널 비트코인 시총 전체 시총 차트 위치로 비교해봐도 비슷한 위치이기도 한데, 알트코인 위치, 알트 시총 차트로 봤을 때도 그 채널상 위치가 지금 2015년도 위치와 2015년도 연말 위치와 지금 위치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싼 가격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2015년도 연말에 알트코인들을, 물론 지금 절대적인 가격은 당연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연히 리플 가격하고 지금 리플 가격하고는 다르죠. 리플 가격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때 대비해서 지금 엄청 큰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만, 제가 보는 눈에서 봤을 때, 이걸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들의 위치는 2015년도 연말에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타이밍에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싼 위치에 있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PKB 그 6698님도 그런 의견 써주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걸 안다라고 하면, 이 차트를 보고 내가 싼지 안 싼지를, 알트코인이 지금 싼지 안 싼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도 저는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건데, 일단 이런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그러면 바닥에서 싸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진짜 개발도 안 하고 자발되어서 올라가지 않는 알트코인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알트코인들 시총이 낮아서 여기서 충분히 큰 상승을, 이와 같이 큰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수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된 그런 알트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이 위치에서 어찌 됐든 간에요,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박박 기면서 채널 중반 넘어서 채널 상단부까지 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부터 채널 상단부까지 하면 아마 알트코인들 상승률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건 뭐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지금 8만%, 800배죠, 800배. 800배가 수익이 난 거고,
지금 여기서 채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연말 알트 불장, 그때 이제 알트코인 시총은 8만%고, 여기에서 채널 중반까지만 가져도 거의 뭐 800%니까 8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뭐 채널 중반까지만 와줘도 8배 정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바로 채널 중반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좀 끌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시간을 끌면서 어찌됐든 채널 상단부를 한번 알트코인이 와준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저는 이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숏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숏이 큰 변화량은 없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잠깐 증가했다가 계속 이제 횡보하는, 거의 뭐 횡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롱도 마찬가지로 제가 롱 차트 오늘 열진 않았는데 롱 차트도 그냥 수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숏과 롱 비율 자체가 큰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비트파이넥스고요. 비트맥스 또한 일단 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차트 준비하기 전에는 오히려 이제 지금 롱이 좀 더 이제 약세였고 숏이 좀 더 많았는데, 지금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롱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지긴 했는데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것도 이제 크게 어떤 변화되는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숏 롱에서 한쪽으로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과 반대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개인들이 롱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롱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숏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빨리 그 수렴을 돌파해서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좀 중요한 게 도미넌스에서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 빨간색, 이 초록색, 이거는 이 위에 이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도미넌스 차트, 이 검정색의 52평선이고, 이거를 제외하고 그냥 밑에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만 보세요. 이 밑에 지금 진하게 표시한 이 빨간색이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 라인, 지난번에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을 깨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일단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을 보이다가요, 어제부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 같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 알트코인들이 더 빨리 반등을 해주고 비트코인은 그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크게 안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단 도미넌스가 이렇게 21 이평선이 깨고 내려왔습니다. 21 이평선이 깨고 내려왔고, 보시면 이 지금 마사비님이 제공해주는 이것 또한 이제 같이 깼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실선이 빨간색 21 이평선을 지금 현재 깨고 내려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21 이평선과 51 이평선이 이렇게 한번 쭉 상승을 해준 이후에 내려오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 반등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등이 또 나오는 거냐, 이게 아니라 이번에 나왔던 반등은 지난번보다 더 세게 나와서 예전에 이렇게 한번 나오고 조정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그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던 거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넘지 못하고 이제 맞고 내려온 거예요. 2017년도엔 넘지 못하고 맞고 내려온 거고, 이번에는 이걸 넘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위치에 거의 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선을 이제 모아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상 위치가 지금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에 지금 상단부를 이제 넘어선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우하향하는, 그래서 이 고점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돌파를 시켰죠. 돌파시켜서 오히려 눌러주고 한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21이평선을 깼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시총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아까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내 비중이 좀 실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최소 홀딩 물량만 좀 두고 나머지는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들에 좀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사막여우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국 총리는 예상대로 존슨이 되었군요. 브렉시트는 기정사실이고 노딜로 갈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10월 말 브렉시트가 노딜로 이루어진다면 2016년처럼 이후 비트코인 급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2016년도에 그 영국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번에 그럼 노딜로 일단 브렉시트는 결정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노딜 브렉시트 이제 가능성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총리가 되면서 어찌됐든 10월 31일에 EU를 탈퇴할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EU를 탈퇴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탈퇴하는 거다. 근데 이거를 협의를 해서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날짜가 되면 그때는 협의가 안 돼도 그냥 노딜로라도 탈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브렉시트가 시행됐을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10월 30일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미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브렉시트가 정해졌다. 노딜이든 아니면 뭐 협의가 된 다음에 브렉시트를 하든 브렉시트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국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파운드와의 약세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당연히 뭐 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 은값 상승 이런 데 영향을 줄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암호화폐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사막여우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 받고, 그리고 이제 이엔그룹 하드님이, 저도 이제 이엔그룹 하드님 닉네임이 궁금했는데 금은동님이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성이 이씨고 N하고 고르가 그 큰 애와 작은 애 그 영어 별명이래요. 그래서 큰 애 이름이 N, 작은 애 이름이 고르해서 N과 고르의 아버님이시다라고 이제 이엔그룹 하더해서 저는 무슨 영화 제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금은동님이 이제 물어봐 주셔서 요즘 차트도 많이 올려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선물상자님이 그 나노랬죠.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그 베티서님이 올려주신 내용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이 레저 라이브로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코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일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레저 나노 S의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컴으로 수량이 확인이 된다면 그 콜드 월렛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저 나노 S와 연결이 되어서 콜드 월렛에만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결 없이도 레저 라이브가 작동이 되고 또 수량이 확인이 되어서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콜드 월렛의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콜드 월렛을 갖고 있어야지 최종적으로 이 레저 라이브를 통해서 승인을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그 콜드 월렛 레저 라이브에서 이제 버튼 2개 동시에 누르잖아요. 승인 버튼을. 그 눌렀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내 지갑에서 거래소로 돈을 보내든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 레저 라이브 이거 가지고만 내가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해커가 해킹을 통해서 보낼 수 있겠죠. 돈을 빼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콜드 월렛의 어떤 이 기능, 물리적인 어떤 이런 기능이 추가돼야지만이 돈을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건희님이 자꾸 금차트랑 비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도 이제 몇 번 드렸는데 이제 달수님도 이제 써주셨고요. 김치진님도 써주셨습니다. 소시파더님도 써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우리가 이제 1-1으로 이야기하는 그거 자체가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 차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의 그 하락 모습, 이게 비트코인 2018년도 하락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 물론 이걸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패턴 자체가 거의 움직임이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금이 ETF가 승인 났던 타이밍이 2003년도 3월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ETF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금 ETF 승인 난 타이밍은 2003년도 3월이니까 지금 그때 만약에 금 차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400달러 라인을 넘기 전에 이제 승인이 났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00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도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고 있어서 그 타이밍 상으로는 약간 모습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ETF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금 차트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터키 리라와 차트, 그리고 뭐 링크 차트도 지난번에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러 자산들이 이 자산들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이 쓰는 패턴이 뭐 무한히 여러 개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세력들도 가장 대중들한테 많이 가장 먹히는 패턴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종목마다 아니면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자산을 움직이는 그림에서 봤을 때 유사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뭐 터키 리라와 그리고 금 차트, 그리고 링크 차트, 뭐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차트, 이런 것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터키 리라와 차트가 가장 먼저 이 차트들 중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금 차트도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지, 왜 이게 이걸 예상해 볼 수 있냐면, 결국에 터키 리라와 차트도 달러와 터키 리라를 비교해서 달러보다 더 터키 리라가 많이 발행됨으로써 차트가 움직이는 거고요. 금 차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금 차트에 있는 이 달러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달러로 평가하는데 그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도 결국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찾아서 같이 비교해보고, 내가 이제 먼저 움직인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가지고 나중에 향후 차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거랑 똑같이 맞아 떨어져 간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참고를 해 보는 거고요. 당연히 단기적인 흐름들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금 차트와 비교해 봤을 때 바닥 찍고 채널 상단부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채널 상단부까지 간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에서 거의 3배 정도 3배 정도 올라가는 목표치를 두고 우리가 상승 목표치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움직임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마성모님이 장이 좋지 않을 때 매일 2회씩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장이 안 좋아서 요즘에 유산균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담인데 좀 썰렁한 것 같네요. 다시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빅스마일님이 연합인포맥스에서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 센터장님 모시고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듯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좀 어제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이제 못 봤는데, 일단은 오늘 시간을 내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플레이하진 않고 좀 이제 보다 말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기 바래요. 지금 동국대 박성준 교수님입니다. 박성준 교수님이시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님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강의도 제가 몇 개 봤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블록체인이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이런 영상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해서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링크를 따로 이제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를 오늘 설명란에 이제 붙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나일강님이 요새 한국의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유난히 늘어나는 것을 보니
새로운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언론 보도 증가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실 건데, 지금 그러면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어느 단계냐 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게 여기 이제 언론 보도 증가, 그래서 1차 하락이 있는 이 타이밍이 아니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6,000달러 라인이 이 점선으로 표현된 게 이제 비트코인 6,000달러 라인이라고 이제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 6,000달러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 3,000달러까지 빠졌던 이 자리가 이제 좌절 구간이죠. 좌절 구간을 지나서 정상화가 되고, 정상화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다시 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지금 언론 보도 증가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언론 보도 증가에서 1차 하락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중 참여는 언론 보도 증가 이후에 대중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비행기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비행기가 지금 그 활주로 에서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요, 활주로를 쭉 달리다가 지금 이 점선 딱 이륙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륙 시작해서 바닥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난기류를 만나서 살짝 이제 주춤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고도까지 올라가는 그 중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싼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9,700불 살짝 깨졌습니다. 인정합니다. 허나 전체 추세 패턴은 아직 상방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그 6만 달러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상방 그림으로 1-1안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막걸리 17년사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물론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내 계좌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일정 부분 계좌를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페이크로 보고 다시 한번 9,150불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깨진다, 이런 의견을 쭉 써주시니까,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는데, 이렇게 이제 글 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틀렸네, 맞았네. 저한테도 야, 너 얘기한 거 맞은 거 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걸리 17년사님이든 다른 분들이든 지금 우리 해밀리 분들이 의견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 맞았네, 틀렸네, 왜 틀렸는데 또 너 의견을 또 얘기하냐,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글 써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의견은 제시 안 하면서 이제 평가만 한다는 거죠. 뭐냐면 누군가를 평가를 하는 건 하는데 본인의 의견은 제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여러분한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 그리고 정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이거를 평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막걸리 17년사님이 6개월 잠수 탄다고 하는데 잠수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내가 다 맞춘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워렌 버핏 가서 아마 싸대기 때려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모든 시장의 모든 파동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워렌 버핏 그 부를 따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자꾸 평가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너 왜 틀렸는데 자꾸 글 쓰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아예 안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제가 항상 다양한 의견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는 겁니다. 이거 코인판 가서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누군가는 매수 롱 포지션을 취하고 누군가는 숏 포지션을 취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트코인을 보면서도 이렇게 시장을 완전 반대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틀리는 것도 당연한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내가 틀렸다라고 해서 6개월 잠수 탄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활동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하고 정보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지, 누가 이거 맞았네 틀렸네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평가하는 걸 하면서 본인 의견은, 제가 이제 본인 의견을 그럼 달라고 하면 의견을 안 주십니다. 의견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평가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차라리 그런 평가를 쓰실 시간에, 그 평가는 만약에 내가 이런 평가 내리는 거 좋아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채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채널인 거지, 이게 내가 누군가 어떤 시장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맞았네 틀렸네 이걸 평가하는 채널이 아니다. 이거를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1등을 뽑는 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플레이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잠수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활동을 안 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틀려서 내가 도저히 글을 다시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의견은 자유롭게 질문도 궁금한 것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실 때는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 뭐냐면, 질문을 해 주실 때 이왕이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내 개인적인 질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리플 얼마 갈 것 같, 저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면 되나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보다는,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질문이 초보적인 질문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초보적인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려운 질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질문의 어떤 내용 자체가 내 개인적인 나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되냐 뭐 이런 내용보다는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뭐 금차토 왜 비교하냐, 이거는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얘기는 했지만 궁금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고 있다가 지금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원건희 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나노레처 지갑에 대해서 이게 무슨 기능이 있어서 왜 이걸 쓰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유플레이 님이 써주신 내용 중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에서 50대 세대보다 다음 세대는 인구도 적고 자산 또한 지난 세대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땅과 건물이 투자 대상이 되었지만 점점 지진과 같은 재해, 그리고 우리 세대가 노년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노년이 우리 세대 덕에 다음 세대는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돈이 없어서 원활하게 지난 세대의 투자 대상에 자본을 투입할 자금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땅을 투자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물려주는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의 하락에 불안해하고 무리한 대출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신중히 투자하시고, 내가 지금 10,000원을 넣어서 11,000원을 벌었다라는 식의 액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개수 늘리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걸 느낍니다. 어차피 10배 이상 보고 들어온 시장이 아닌가요? 앞으로 인간 수명이 100세, 120세 그 이상 갈지도 모릅니다. 정년 퇴직은 60대, 70대 하더라도 50에서 60년을 더 버티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5년만 투자해서 10배를 얻으면 50년을 다른 곳에 투자한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락세를 보고 있지만 휴가 기간만큼은 다 있고 즐겁게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도 이제 같이 이제 써주신 것 같아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좋은 내용 써주셨고, 우리가 일단 이거는 약간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 늘리는 게 이 시장에 들어온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단 또 원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원화 자산은 기본으로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화 자산이 여윳돈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 늘리기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개수가 줄었을 때 내가 아니면 그 자산이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비트코인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무리한 대출로 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성공 투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시장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다. 남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얼마 간다, 이거 뭐 리플 앞으로 10,000원 간다, 리플 뭐 10만원 간다, 리플 뭐 1,000만원 간다, 이걸 가지고 내가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확신을 얻는 거, 그게 이제 진짜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신 플러스 자금 관리예요. 여유로운 자금 관리. 이 여유로운 자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시장에 대한 확신, 내가 공부를 너무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확신이 드는 바람에 몰빵을 하게 되면 재수없으면 오히려 지금 싼 가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코인들을 싼 가격에 매도해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나머지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여유로운 자금 관리와 확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중에 아까 그 유플레이님 글 중에 댓글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코인 개수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글 써주실 때 되도록이면 본인의 어떤 암호화폐 개수라든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암호화폐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은 금액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비율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어제 이제 베티서님이 암호화폐 이제 지갑에 대해서 그 기초편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진짜 왜냐면 정성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보이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엔젤라님, 그레이트 탐님, 막걸리 17년사님, 코인참수님, 이렇게 뭐 마법천사님, 짜로님, 어필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드렸고요. 다음으로 이계님이 어느 기사에서 일본은 암호화폐 55% 과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면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만일 나중에 한국도 높은 세금을 매기면 그때는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나일강님이 단기 보유가 세율이 가장 높고 장기 보유로 갈수록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율 낮추는 작업 진행 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렇게 규제를 과세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건 내년 상반기 4월달부터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이제 더 뒤로 이제 미뤄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이 실제적인 과세가 있기 전에 저는 한 번의 사이클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과세가 그러면 부과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상승 못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당연히 세금 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세율은 아마도 만약에 이 일본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당연히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일본에서 이 암호화폐를 내가 자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제 국적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본 국민인데 너무 금액이 커요. 암호화폐 금액이 커져서 이거를 일본에서 처분했을 때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거를 내가 아예 영주권을 미국 영주권을 얻든 이런 식으로 이민을 가서라도 이거를 그 나라 세금이 좀 덜한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생활을 하려고 할 거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세율은 적절하게 좀 조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어느 정도 적합한 선에서 조절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우리가 편법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하는 방법이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봐요. 지금도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든 어떤 자산을 할 때 항상 세금을 물론 다 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절세를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또 매수자한테 이걸 이제 부담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줄리아님이 이상민님 내용은 이제 봤고요. 아까 서줄리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제 예상 반등 지점은 6,600불, 5,920불입니다. 빗썸 기준 하나로는 749만원, 660만원입니다. 주봉 기준 52평선은 쉽게 깨지고 122평 정도가 매물대와 맞물려 반등하기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주변에
900에서 1,400만원대 진입한 분들이 많아서 물리기 전에 미리 익절을 시켰고, 반등 확인이 되었을 때 제 진입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은 우상향이라고 믿지만 지난 테더 사태 때 반동갈이 났던 것을 기억하면 존버는 위험하다라고 봤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에서 이제 활동을 해 주신다라고 해서 제가 보는 목표를 똑같이 그분의 이제 목표치를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제가 이제 2만 사토시를 본다라고 하니까 왜 너는 2만 사토시를 보느냐, 자꾸 2만 사토시 왜 얘기하냐, 맞지도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건 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기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처럼 당연히 각각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목표가 다른 거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리플 목표가 저는 이제 전고점 그 4,000원 또는 이제 2만 사토시가 오면 어느 정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목표를 또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표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어떤 뭐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2만 명에 이제 가깝고 제 영상을 매일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이상 되는데, 이 10,000명의 목표치가 다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는 다른 거고, 저도 제가 보는 목표치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플 2만 사토시 또는 적어도 전고점, 원화로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 그때 일정 부분 매도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또 서줄리아님은 서줄리아님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의 목표치도 서줄리아님 보고 있는 조정의 목표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줄리아님이 6,600불, 5,920불 이렇게 보는 이유가 20주평, 저는 이제 20주평선을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서줄리아님이 봤을 때는 20주와 50주평선은 오히려 이제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120주평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야기해주신 이 6,600, 그러니까 5,900불 이 정도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써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치를, 다른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왜 너는 목표를 거기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목표를 보고 가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정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비트코인 뭐 라이브 트위터 등 여러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만 해라.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갖추고 여러 방송이나 트레이더 내용을 참고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 시청하게 되면 맹신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맞춘다고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맹신하지 말라고. 그거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 전고점에서 팔지 않았지만 조금 밑에서 수익 얻고 50% 물량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본인의 심지, 굳은 잣대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방송은 그냥 참고만 하는데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되도록이면 내가 여기에 이 안에서 어떤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도 의견이라든가 질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드온 호구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H님께서는 선물 차트 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선물 차트 갭을 메우러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금도 선물 갭 메우러 간 거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하락은 선물 갭을 메우는 당연한 과정이고 어떤 추세나 예측은 이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갭을 대부분 메꾸긴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코스피 차트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갭을 대부분 메꾸긴 하는데 내가 이 갭을 메꾸는 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갭을 안 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그 자리에 갭이 있다라고 하면 갭을 메꿀 수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야 여기 갭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까지 하락을 언젠가 한번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걸 맹신해서 여기서 숏을 치겠다? 저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갭을 메꾸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안 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나누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